오늘은 SK텔레콤 오랜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고점 대비해서 22%나 떨어진 상황이고 저점 대비해서는 12%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오른 거 대비해서는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신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좀 경기 침체 이슈가 일어날 때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배당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나쁜 선택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통신주를 투자할 때 이 부분은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SK텔레콤이랑 미국의 통신주인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의 주가 추이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지난 5년간 차트 추이를 보시면 SK텔레콤은 저점 대비해서 21% 올라왔어요. 근데 특이하게 버라이즌이랑 AT&T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얘네들 둘이 주가를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반면에 T모바일은 118%나 올라왔습니다. 다 같은 통신주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가장 큰 MS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1등이 AT&T입니다. 2등이 버라이즌이고 3등은 지금 T모바일이에요. 사실 과거에는 T모바일이 그렇게까지 큰 MS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과거에는 스프린트보다 오히려 MS가 별로 없었어요.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MS라는 거는 마켓 쉐어라 그래서 점유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튼 그러다가 T모바일은 2020년도쯤에 스프린트를 합병시켜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차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여기 파란색이 버라이즌인데 버라이즌의 점유율이 점점 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버라이즌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바로 그 이유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점유율이 하락을 하니까 주가는 별로 안 좋았었던 거죠. 버라이즌의 MS가 많이 하락한 데 반해서 AT&T가 버라이즌의 점유율을 많이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버라이즌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AT&T가 점유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T모바일이랑 버라이즌을 비교하면 T모바일이 2020년도에 스프린트를 합병을 시켰고 그 후로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버라이즌은 그렇게까지 상대적으로는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버라이즌 대비해서 T모바일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주가를 보면 우리가 그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T&T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AT&T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2020년도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T모바일은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당 지원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통신주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성장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배당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많이 안 나타나면 배당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버라이즌이랑 AT&T 같은 경우는 배당 컷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안 좋겠죠. AT&T는 심지어 지금 EPS가 마이너스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T모바일의 EPS는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는데 AT&T는 좀 많이 안 좋아요. AT&T가 왜 이렇게 EPS가 적자가 나고 현금 흐름이 안 좋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비를 지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5G 및 광섬유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위해서 현금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AT&T는 워너미디어라는 OTT 서비스를 분사시켰어요. 그리고 통신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비랑 그리고 투자 확대를 위해서 현금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현금 지출이 많으면 이익이라도 잘 나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점유율도 그렇게까지 T모바일에 비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다 보니까 통신비가 연체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현금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AT&T랑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배당 컷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버라이즌이랑 AT&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통신주랑 마찬가지로 고배당주에 속합니다. 버라이즌 같은 경우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7.36%이고 AT&T는 거의 7%에 달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T모바일은 배당을 안 줘요. 아니 근데 되게 특이하죠. T모바일은 배당도 안 주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버라이즌이랑 AT&T는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는 오히려 5년 전 대비해서 30% 마이너스 된 상태예요. 심지어 AT&T는 점유율 기준으로 1등, 버라이즌이 2등, T모바일이 3등인데 시가총액은 T모바일이 가장 크고 주가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걱정거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로 치킨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통신 3사가 과점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면 어떤 기업은 좋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은 기업이 지금 T모바일이고 안 좋은 기업이 버라이즌이랑 AT&T입니다. 여튼 이렇게 통신주는 성장주로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버라이즌이랑 AT&T 같은 경우는 배당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통신주 SK텔레콤을 다시 돌아가면 SK텔레콤은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7%대예요. SK텔레콤도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근데 다행히도 SK텔레콤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오히려 2020년도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배당 재원인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도 지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 컷에 대한 두려움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따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SK텔레콤, LGU+, KT는 치킨 게임을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신비를 가입할 때 LGU+ 통신비가 뭐 독보적으로 싸다 이런 게 없죠.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거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뿐이지 어떤 통신 요금이 싸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물론 알뜰폰이 있긴 하지만 알뜰폰 같은 경우는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튼 다음을 보시면 T모바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인 상황에서도 요금을 안 올렸습니다. 반면에 버라이즌이랑 AT&T 같은 경우는 요금을 인상을 했었어요. 인건비, 에너지, 부품 이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했었던 거죠. 근데 요금을 인상하니까 사람들이 버라이즌, AT&T 쓰다가 다들 T모바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T모바일 같은 경우는 경쟁사들의 고객을 뺏어와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T모바일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안 주는 대신 더욱더 큰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뭐 110%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점유율도 오르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EPS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고 앞서 보셨다시피 매출도 갑자기 급상승하고 현금 흐름도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 T모바일을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튼 통신사 같이 고객 충성도가 크게 없는 경우는 가격 인상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버라이즌이 업계 1등이었는데 이제는 AT&T로 옮겨왔고 지금은 T모바일이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통신사의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SK텔레콤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KT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LGU 플러스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습니다. 여튼 이 통신 3사의 점유율이 하락하게 된 대표적인 원인은 알뜰폰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뜰폰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 좀 통신사에 안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신사가 알뜰폰의 점유율을 많이 뺏기더라도 수익성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뒤에서도 다시 보시겠지만 실적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뜰폰은 기존 통신 3사의 망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존 통신 3사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미국이랑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진짜로 LGU 플러스가 갑자기 통신 요금을 반값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진짜 치킨 게임이 들어가면 요거는 매도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SK텔레콤이 더욱더 잘해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긴 하지만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5G 중간 요금제가 출시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될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갑자기 어떤 통신사가 통신비를 엄청나게 저렴하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GDP 대비 통신비 지출은 한국이랑 미국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본이 GDP 대비해서 통신비 지출이 가장 큰데 일본은 통신비가 굉장히 비싼가 봐요. 유럽은 가장 쌉니다. 여튼 GDP 대비 통신비 지출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치킨 게임을 가고 있는데 한국도 이러면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아마존이 통신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심리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매도 심리가 많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쿠팡이랑 토스 이런 데서 갑자기 제사통신사로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큰 노이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통신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쓰는 경우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익성에 있어서 침해 요소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통신사랑 스타링크 이런 노이즈가 아니고 SK텔레콤, KT, LGU+, 요 세 기업 간의 치킨 게임
이게 단기적인 걱정거리긴 하지만 단기간에 그런 이슈는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튼 그 점에서 본다면 SK텔레콤의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7%대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현금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배당 컷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SKT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4.6%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낮을 때는 주가가 높을 때이고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는 주가가 쌀 때예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7%인데 이게 나중에 4.6%까지 떨어지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통신주가 배당 컷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주에 대해서 수급 심리도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SK텔레콤은 분기 배당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분기 기준으로도 거의 한 1.5% 넘는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버라이즌이랑 AT&T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좀 들쭉날쭉하는 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영업이익을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에 반해서 T모바일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요때는 뭐 옛날이니까 요거는 뭐 다시 제외를 하고 그 후부터는 거의 10년 동안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다시 SK텔레콤으로 돌아오면 SK텔레콤도 영업이익이 20년도 들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순이익은 SK하이닉스가 SK텔레콤의 자회사일 때 지분법 이익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이렇게 춤을 췄었던 거예요. 근데 2021년도쯤에 SK하이닉스가 SK텔레콤 밑에서 SK스퀘어로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춤을 추지 않을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치킨 게임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꾸준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거리는 정부의 통신비 규제랑 그리고 본격적인 치킨 게임입니다. 본격적인 치킨 게임은 안 할 거라고 믿고 있고, 굳이 SK텔레콤, LG우플러스, KT 이렇게 대기업 간에 출혈 경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비 관련돼서 정부의 입김이 강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기업이기 때문에 무작정 규제를 준다 그래서 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통신비를 인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SK텔레콤의 현재 주가 추이는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고, 앞으로 뭐 배당 수익률이 지금 7%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SK텔레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까지는 흐름이 괜찮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과연 SK텔레콤이 버라이즌이랑 AT&T처럼 될까? 아니면 T모바일처럼 될까? 이 점은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다뤘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SK텔레콤을 좀 좋게 보기도 했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점이 저는 노이즈로서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미래의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 7%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 침체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는 괜찮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통신비 연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통신비 연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봤자 거의 뭐 1% 미만인 수준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카드 요금이랑 통신비 요금 이런 거 연체 잘 안 합니다. 진짜 신용 떨어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